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와 같은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둔 사람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이미지, 즉 약하고 의존적인 당신의 모습이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서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에 의존해왔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이나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면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응원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신호는 나타납니다.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작스러운 냉담함,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당신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빛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뿐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해로운 관계의 패턴을 깨고 나올 때 겪는
감정적인 성장통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해지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차분하며 땅에 깊이 뿌리내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왜곡하려 해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극을 받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들은 잃게 됩니다. 그들이 통제했던 과거의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든 게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이 커지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 안에 빛이 켜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아주 미묘하고 교묘한 장기전을 시작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은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단어, 눈빛, 침묵, 그리고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게 파고드는 침묵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말 한마디.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들의 분위기. 당신이 성공을 나누면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들의 모습.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당신의 동기, 타이밍, 능력을 의심하는 그들의 질문. 하지만 명백한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통제권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통제권이야말로 그들의 화폐이자 권력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했어.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들이 찌를 방법을 아는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씨앗은 의심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건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좀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도와주려는 척하는 에너지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전체 대본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심지어 약간의 자기 존중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야기 속 강하고 중심 잡힌 사람이 아니라 문제아가 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드라마틱한 사람이 됩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그들은 마치 그것이 모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빠르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이제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째서인지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현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 죄책감,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대본을 뒤집어서 자신들을 희생자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새로운 서사를 쓸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뒤로 물러나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했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 사실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들은 순간들을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모든 것의 틀을 바꿔서 자신들이 오해받았지만 충성스러운 단지 최선을 바랐을 뿐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이 모든 자기 개발 놀이를 하기 전에는 재미있었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재포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통제 기반을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 귀 기울여줄 누구에게든 자신들의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항상 직접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한마디, 의심의 씨앗,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언급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한 외부의 인식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장이 항상 우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처럼, 거리두기처럼, 익숙하지만 해로운 것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 모습을 연기해줄 셔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배역 목록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역할을 벗어던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아니, 특히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 당신은 서사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본을 뒤집더라도 당신은 그 연극에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기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이야기를 다시 쓰게 두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진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악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료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혼란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정신적인 안개,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통제하기 훨씬 쉬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연결되기 위해 소통합니다.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지배하기 위해 소통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돈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신을 치켜 세우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침묵, 냉담함, 수동적 공격적인 말들이 이어집니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대화를 되감고 문자를 다시 읽으며 혹시 내가 오해했나 고뇌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철저히 의심해서 현실을 해석하는데 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기억, 반응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힘으로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침묵시킬 테니까요. 이 혼란의 게임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자신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다고 이미 결정 내린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실에 당신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필요하다면 기록하십시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혼란이 밀려올 때 당신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혼란은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명료함이 자라납니다. 대화 후에 더 작아진 느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느낌으로 돌아섭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안개 속에 남겨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혼란일지 몰라도 당신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니며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도록 조종하려 했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고통은 더 깊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가치, 본능, 현실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갈림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사용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며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용기와 만났을 때 연료가 됩니다.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하고 소음을 제거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결백하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을 부서뜨린 사람에게서 끝맺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끝맺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마침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서사를 되찾을 때 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고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을 가져다가 더 당당하게 걷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침묵당했던 모든 시간을 가져다가 더 크게 말하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분노가 아닌 명료함과 진실로 말입니다. 고통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의 용도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당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당신이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한번 부서졌다가 스스로를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맞춘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떠날 것이라는 신뢰. 당신의 평화와 맞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수치심의 원천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빚어내게 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안주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당신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엇으로 만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이 고통만이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던 당신 자신의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항상 빛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와 같은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둔 사람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이미지, 즉 약하고 의존적인 당신의 모습이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서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에 의존해왔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이나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면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응원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신호는 나타납니다.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작스러운 냉담함,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당신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빛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뿐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해로운 관계의 패턴을 깨고 나올 때 겪는 감정적인 성장통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해지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차분하며 땅에 깊이 뿌리내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왜곡하려 해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극을 받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들은 잃게 됩니다. 그들이 통제했던 과거의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든 게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이 커지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 안에 빛이 켜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아주 미묘하고 교묘한 장기전을 시작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은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단어, 눈빛, 침묵, 그리고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게 파고드는 침묵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말 한마디,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들의 분위기, 당신이 성공을 나누면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들의 모습,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당신의 동기, 타이밍, 능력을 의심하는 그들의 질문. 하지만 명백한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통제권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통제권이야말로 그들의 화폐이자 권력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했어.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들이 찌를 방법을 아는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씨앗은 의심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건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좀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도와주려는 척하는 에너지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전체 대본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 위에 바로 서기 시작하는 순간 경계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심지어 약간의 자기 존중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이야기 속 강하고 중심 잡힌 사람이 아니라 문제아가 됩니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드라마틱한 사람이 됩니다. 너 예전 같지 않아. 그들은 마치 그것이 모욕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빠르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이제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어째서인지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는 바로 그 행동에 대해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현실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 죄책감,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합니다. 만약 그들이 대본을 뒤집어서 자신들을 희생자로 당신을 악당으로 만드는 새로운 서사를 쓸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뒤로 물러나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왜 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했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 사실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들은 순간들을 입맛에 맞게 편집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하고 모든 것의 틀을 바꿔서 자신들이 오해받았지만 충성스러운 단지 최선을 바랐을 뿐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 농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 이 모든 자기 개발 놀이를 하기 전에는 재미있었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배신으로 재포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통제 기반을 흔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공동의 친구, 가족, 동료, 귀 기울여줄 누구에게든 자신들의 버전의 이야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항상 직접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한마디, 의심의 씨앗,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언급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믿어야 하는 내면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한 외부의 인식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장이 항상 우아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처럼, 거리두기처럼, 익숙하지만 해로운 것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이미 벗어난 과거의 당신 모습을 연기해줄 셔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이야기이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배역 목록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쓴 역할을 벗어던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아니, 특히 그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 당신은 서사를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본을 뒤집더라도 당신은 그 연극에 출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기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이야기를 다시 쓰게 두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진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것은 악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료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혼란입니다. 감정적인 혼란, 정신적인 안개,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는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통제하기 훨씬 쉬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연결되기 위해 소통합니다. 이해하고 이해받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지배하기 위해 소통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혼돈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당신을 치켜세우고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다음 날, 침묵, 냉담함, 수동적 공격적인 말들이 이어집니다.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대화를 되감고 문자를 다시 읽으며 혹시 내가 오해했나 고뇌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본능을 철저히 의심해서 현실을 해석하는데 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 바로 거기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 기억, 반응을 의심하게 만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힘으로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침묵시킬 테니까요. 이 혼란의 게임을 멈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자신감이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다고 이미 결정 내린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사실에 당신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필요하다면 기록하십시오. 무슨 말이 오갔는지,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혼란이 밀려올 때 당신은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혼란은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명료함이 자라납니다. 대화 후에 더 작아진 느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았다는 느낌으로 돌아섭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을 안개 속에 남겨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혼란일지 몰라도 당신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당신이 미친 것이 아니며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도록 조종하려 했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 고통은 더 깊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가치, 본능, 현실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갈림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사용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며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용기와 만났을 때 연료가 됩니다. 당신의 초점을 날카롭게 하고 소음을 제거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결백하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을 부서뜨린 사람에게서 끝맺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끝맺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치유는 그들이 마침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서사를 되찾을 때 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고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을 가져다가 더 당당하게 걷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침묵당했던 모든 시간을 가져다가 더 크게 말하는 이유로 삼으십시오. 분노가 아닌 명료함과 진실로 말입니다. 고통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의 용도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당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당신이 다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한번 부서졌다가 스스로를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맞춘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떠날 것이라는 신뢰. 당신의 평화와 맞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수치심의 원천이 아니라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빚어내게 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안주하라고 설득하기 전에 당신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엇으로 만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을 선택하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이 고통만이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었던 당신 자신의 버전을 선택하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항상 빛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햇살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림자와 같은 관계, 특히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어둠 속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뿌리를 둔 사람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강인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쟁으로, 도전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당신의 이미지, 즉 약하고 의존적인 당신의 모습이 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바로 서는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이 그들이 걸어놓은 주문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에 의존해왔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자랐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작게 살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이나 죄책감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수치심을 이용해 당신을 복종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면에는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응원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신호는 나타납니다.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들, 갑작스러운 냉담함,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당신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행동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은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빛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과거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다른 사람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뿐 당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도록 길들여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기심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통입니다. 해로운 관계의 패턴을 깨고 나올 때 겪는 감정적인 성장통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강력해지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차분하며 땅에 깊이 뿌리내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조종하려 해도, 진실을 왜곡하려 해도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당신의 약함으로부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극을 받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이란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들은 잃게 됩니다. 그들이 통제했던 과거의 당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든 게임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솟아오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자신감이 커지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당신 안에 빛이 켜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해집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아주 미묘하고 교묘한 장기전을 시작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것은 게임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단어, 눈빛, 침묵, 그리고 그 어떤 고함보다 더 아프게 파고드는 침묵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 붙이기 전에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애써 웃어넘겼던 말 한마디.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들의 분위기. 당신이 성공을 나누면 화제를 돌려버리는 그들의 모습.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당신의 동기, 타이밍, 능력을 의심하는 그들의 질문. 하지만 명백한 방식은 아닙니다.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만,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인정과 확인에 의존하게 만들 만큼만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통제권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통제권이야말로 그들의 화폐이자 권력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 너 좀 변했어. 꼭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너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않을지도 몰라. 이것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들이 찌를 방법을 아는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 씨앗은 의심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한 건지도 몰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좀 자제해야겠다.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투사를 내면화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성장에 대한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미소 뒤에서 도와주려는 척하는 에너지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전술은 더 이상